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상을 찍을 겨를이 잘 없었어요. 네. 제가 원래 제본 수업을 일주일에 주 1회를 받았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 2회로 늘려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프랑스어 학원을 가고, 화요일은 재본 가고, 수요일은 프랑스 학원 가고, 목요일은 재본 가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일인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만든 책에다가 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을 여러분께 처음 공개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될 건데, 근데 진짜 완전 허접 쓰레기예요. 선생님이랑 그 아뜰리에에서 만든 거는 훨씬 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한참 눌러놓으라고 해서 지금 한참 누르는 중이고요. 네. 제가 가진 최대한 무거운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잉크라는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책을 눌러놓은 상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기를 쓸 책은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따로 만들어 본 아주 허접 쓰레기 노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긴 했는데요. 이건 다 그냥 페이크고요. 이거를 오늘 쓰진 않을 거고 그냥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것들이라 한번 이렇게 약간 영상미를 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좌우 대칭이 안 맞아서 망했다는 거를 방금 알았네요. 그래서 노트를 만든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제 만든 노트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이 노트를 만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조금 더 어려운 노트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그것은 살짝 그냥 약간 실패로 돌아갔고 요 노트가 조금 약간 실사용이 가능한 그런 노트라서 한번 저의 일기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슬금슬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일기를 네, 함께 써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루틴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를 새삼 일주일 만에 깨닫고 있는데요. 말이 잘 안 나오고 일단 약간 여러분과 저의 사이가 살짝 멀어진 것도 같고 약간 낯을 가리게 되고 아무튼 살짝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일기를 함께 쓸 만년필은 바로 이 친구인데요. 가스오부시 같이 생긴 그런 나무 토막인데 이게 뭐냐면 만년필 하나가 딱 들어가는 그런 예쁜 필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저의 라미 2000 공주님께서 잠들어 계시거든요. 왕자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펜마다 뭐 굳이 성별을 정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저의 라미 2000은 공주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년필로 글씨를 쓸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약간 여성스럽고 굉장히 네 아무튼 그런 왕자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오늘 라미 2000으로 일기를 쓸 건데 제가 라미 2000을 많이 써서 잉크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느낌상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플린저 필러인가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데 근데 약간 느껴지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잉크를 넣어주고서 시작을 할 거예요. 세척이 귀찮기 때문에 원래 제가 사용을 하던 이 베흐트 잉크, 베흐트라고 하는 잉크를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이제 10장 노트를 보여드릴 건데 진짜 별거 아닌 실제본 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이 사람은 지금 제본에 주 2회 제본을 다닌다더니 일단 개쓰레기 실제본 노트를 들고 와서 이걸 지금 제본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제본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제본을 아직 배우지 않았까, 많은 제본을 배운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약간 책 같은 책은 아직까지 ing거든요. 만들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그냥 사부작 만들 수 있는 노트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실제본 노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만든 저의 첫 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전에, 지금 혹시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살짝 이 매트에 칼집이 났거든요. 제가 이걸 매트를 사실 찢어 먹었어요. 목공용 풀로 어떻게 붙인다고 붙였는데 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칼집이 났는데, 그 집에 매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데스크 매트거든요. 그래서 데스크 매트가 커팅 매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데스크 매트에서 작업을 했었다가 처음에 이렇게 매트를 찢어먹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커팅 매트를 따로 샀습니다. 커팅 매트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커팅 매트는 훨씬 더 두껍고 그리고 재질이 단단해서 약간 이렇게 칼날이 쉽게 그 매트를 찢지 않아요. 근데 이 데스크 매트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책상을 뭐 커피를 쏟거나 하는 그런 오염에서 방지해주는 그런 아주 얇은 매트일 뿐이지, 네, 커팅 매트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저의 첫 번째 습작 실제본 노트고요. 이거를 그 아틀리에에서 만들 때는 아틀리에에 진짜 엄청 오래된 막 100년 넘은 막 그런 주물로 된 엄청 무거운 그런 기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바인딩에 대해서는 아직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제가 마테는 살짝 자신이 있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다이어리 페이지에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있고, 만년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아직 초보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본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막 걸음마를 뗀 상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이 길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많은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어찌됐건 저는 한국에서 제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바인딩, 북바인딩의 약간 본고장 격인 유럽에서 제본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된 기계들이고 엄청 역사가 깊은 그런 기계들이라서, 그냥 저의 그냥 느낀 감상을 말씀드려 보면, 한국에서는 약간 다들 약간 이렇게 뭔가 클립 같은 거를 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뭔가 이쪽에서는 그런 걸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이거를 딱 잡아주는 도구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손을 활용해서 정확성 있게 정밀하게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손을 활용해서 이 각도나 이 직각이나 수직을 맞추는 그런 도구들은 많이 있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딱 고정하고 뭔가 이렇게 편하게 딱딱 하는 그런 기계는 없고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들이지만, 근데 약간 하다 보면은 그런 아주 무식한 방법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차차 보여드릴 저의 책들이나 저의 제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허접할 수 있어요. 약간 뭐 이거를 뭐 한 달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의 시간은 네,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본 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안에는 속지는 색지로 만들었습니다.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색지로 된 속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마존에서 이렇게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A4 색지 묶음을 묶음으로 팔아서 그러면 이거 사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간 색깔 시뻘건 노트를 만들고 싶었으나 근데 그러면 조금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 색깔 종이를 섞어서 약간 이렇게 종이들이 서로 겹쳐지도록 만든 저의 정말 약간 허접한 그런 실제본 노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매듭으로 이렇게 잘 묶어놨고요. 이게 나름 견고하고 단단해서 이 매듭이 막 풀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습작이라고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의 표지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그냥 그 아틀리에에 굉장히 아무한테도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진 오래된 종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본을 배우는 아틀리에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선생님의 개인 아틀리에에 가서 배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바인딩 뮤지엄에 있는 아틀리에에 가서 배워요. 근데 그 아틀리에는 여러 명이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아틀리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역들이 다 나뉘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버려진 종이들의 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책에 쓰이는 표지들은 다 그 종이들을 일부러 썼는데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버려진 칸에 있는 그런 네, 벽지, 아주 오래된 벽지인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이 벽지. 근데 약간 어떻게 약간 특수 코팅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딱 잘 덮이는 모양새라서 뭔가 이런 딱 실제본 노트를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가지고 온 쓰레기 종이입니다.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지로 써줬고요. 그리고 미도리에 그 스탬프 있죠. 네, 그거를 찍어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종이가 이게 약간 코팅이 된 종이고 근데 또 종이가 또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 스탬프는 약간 오일 베이스드 잉크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번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 날짜입니다. 한국 분들께는 엊그저께자 날짜일까요? 아무튼 네, 어제자 날짜로 만든 그런 노트에서 완전 따끈따끈한 노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트를 어떤 노트로 쓰려고 생각을 했냐? 바로 제본을 하면서 제가 그냥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진짜 완전 약간 물리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마법이 아니고 그 약간 그 마법 같은 힘을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풀테이프. 제가 풀테이프는 정말 마법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꾸를 할 때 쓰는 마법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물리 도구는 뭐가 있냐? 딱풀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약간 이쪽 동네는 물리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동네라서 굉장히 네, 무식한 방법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제본 수업을 받은 그런 후기 같은 거를 매주 올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기구들이 다 그냥 사람 하나쯤은 쉽게 죽일 수 있고 팔 하나, 다리 하나는 그냥 너무나 쉽게 분지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에요. 그리고 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고철, 고물로 이루어진 그런 도구들이라서 굉장히 그런 거를 어, 구경하는 재미, 사용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박물관 그 북바인딩 뮤지엄에 갔었을 때는 얘네가 그냥 이런 형태로 쓰인다를 배웠는데 근데 아틀리에 가니까 걔네가 이제 제가 진짜 직접 걔네를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본을 하면서 네, 느끼는 그런 작은 단상들, 그런 작은 생각들을 여기다가 적기로 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팔자 제본으로 처음 나 혼자 만들어 본 노트다. 그래서 이 첫 장은 그냥 제가 이 노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냥 적어봤어요. 이게 참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노트를 그냥 대충 대충 만들면 좋은 점이 이 노트를 망쳐도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 노트 자체도 굉장히 하자가 많은 노트이기 때문에 괜찮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노트는 제가 화요일에 선생님 아틀리에 가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약간 멋진 노트가 될 거예요. 지금은 살짝 조금 이런 데나 여기가 살짝 삐뚤삐뚤하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맞춘다고 맞췄는데 아무래도 이 집에서 뭔가 직각자나 이런 거 없이 제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특히 이거 이 가의 모서리 잘라내는 거는 이렇게 잘라낸 종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나게 무서운 기계는 약간 이렇게 약간 그 턱 브레이커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다가 무슨 턱뼈 같은 걸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본 그게 진짜 완전 단두대 같은 도구라서 위에서 이렇게 단두대가 내려와서 그 턱뼈를 아작 하고 부스러뜨리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두대가 종이를 이렇게 탁 잘라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 두꺼워도 깔끔하게 잘리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저 혼자서는 아직 사용을 할 줄 모르고 네, 선생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화요일에 가서 할 거고 근데 화요일에 가서 자를 거를 제가 생각을 했죠. 이걸 만들었을 때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일기를 쓸 때는 그걸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너무 이렇게 바짝 글씨를 쓰는 바람에 이거를 자를 수 없게 돼버렸네. 그건 조금 슬픈 일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제본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제본을 하면서 한 실수들 근데 그 실수를 내가 왜 했는가 나의 어떤 성격적인 단점이 그 실수를 불러일으켰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의 저의 주제는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글씨를 일부러 삐뚤게 썼거든요. 그 이유가 제본을 하다 보면 이 수직과 수평과 직각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책을 구매하실 때 수직이나 수평이나 직각이 제대로 안 맞아 있는 책을 보시면 이거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별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 정말 책 같은 책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런 각을 다 맞춰주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건축하고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구 같은 게 수직 수평이 안 맞아 있으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빡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제본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잘 놓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 그러면 자도 이렇게 가. 그 칼도 이렇게 가. 그러다가 여기 막 손 베어먹고 그랬거든요. 혼자서 할 때. 물론 칼이 진짜 정밀한 그 메스 칼이어가지고 진짜 아주 무슨 그 사시미 점이듯이 네, 제 살을 이렇게 저며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았어요. 피는 나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내가 안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이걸 교정해 주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각을 맞추셔야 되고 여기 뭐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 수평 맞추셔야 되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제대로 계속 해주세요. 근데 제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처럼. 그래서 과연 제 안에 무엇이 삐뚤어졌길래 네, 나의 일을 이렇게 험난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또 줄줄줄줄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직 보여드릴 수 없는 지금 현재 진행형 중인 노트 2권 중에 한 권이 이제 이번 주에 그 풀 작업까지 해서 그 본문 보호지라고 하는 속지까지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속지를 붙여서 지금 다시 또 눌러놓은 상태인데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재단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종이에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 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완벽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만들어준 완벽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끝부분이 책의 요 끝부분이 굉장히 일렬이죠.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손으로 재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종이를 다 직접 손으로 다 자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를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종이를 나누어서 잘라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자르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얘가 가운데 한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이 길이가 한 0.1mm 정도 그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왜 그딴 실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 습작 노트는요, 저의 제본 순환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본 연대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약간 여기에 제본의 그 대서사시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네, 이게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본을 하면서 저는 좋은 게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게 반복적이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실수가 분명히 저의 안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무언가를 가리키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네, 무언가 저의 단점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저의 이면의 모습이나 아니면 저의 트라우마나 저의 뭐 억눌러뒀던 그 약간 리비도 같은 것들,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는 작업을 요새 재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본을 하면서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장인 정신으로 해야 하는, 아주 초집중을 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딴 생각을 할 겨를은 잘 없고요. 집에 돌아와서 혹은 이제 재본 수업 갔다가 집까지 걸어오는 게 30분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오는 길에 가만히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아, 요것은 조금 아니었다. 막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종이가 다행히 만년필을 견뎌주는 아주 좋은 종이라서 좋은 종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만년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가 살짝 약간 반들반들한 그런 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쳤어요. 라미 2000이 살짝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만년필이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이 서로의 스무스함이 아주 배가 되는 아주 멋진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오늘은 무엇을 써줘야 되냐면 제가 어제 제본을 할 때 실수했던 제가 저의 책을 대머리로 만들었거든요. 저의 책을 M자 탈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자 탈모 온 저의 불쌍한 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이빨 빠진 책 있죠? 그 책이랑 동일한 책이고 저의 첫 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네, 다 만들어지려면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 보니 이 친구가 다칠 위험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책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건데 그림 되도 않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 화면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제 노트를 보면서 제가 그냥 원래 일기 쓰듯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 잉크색은요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흐트라, 그러니까 베흐트인데
베르트가 프랑스어로 그린이에요. 근데 그린이라고 하면 여러분 초록색인데, 근데 이 친구는 살짝 에메랄드에 가까워서요. 더 정확히 무슨 색인지 보여드리면 요 색깔입니다. 요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꽤 예쁜 색인데 빨간색에서는 거의 검은색처럼 나와서 그것도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은 막 이런 일기 쓸 때 정렬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여기다 그림 그리면 여기다 그 다음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사선 배치 이런 거 막 생각하고 할 텐데, 이거는 이미 망한 책이라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망한 책이라서, 이 제작 단계부터 망한 책이라서 별로 그렇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같이 실 수도 있지만 대나무 아니고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책을 이렇게 세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책의, 네, 옆에 책배, 아이고, 네, 이게 약간 책의 이쪽, 아무튼 이 책이 펼쳐지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책 등이라고 하는데, 이 책 등 부분을 제가 이제 본드질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본드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런 격자 무늬의 거즈 같은 천을 붙여줘서, 이게 혹시 만약에 찢어지더라도, 종이가 찢어지더라도 그 천이 붙어 있음으로 하여금 이게 완전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여주는 이런 격자무늬 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천을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이런 상아뼈로 된 이런 밀대 같은 애로 이거를 이렇게 약간 살짝 밀어서 얘를 완전히 여기다가 붙여주면서, 이제 혹시 본드가 너무 많이 발렸으면은 그 발린 본드들이 이제 바깥으로 삐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이 본문 보호지 붙이고 내가 다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얘기만 한 거죠. 물론 위로 올렸을 수도 있는데 위로 올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게 지금 북마크 끈이거든요. 책에 북마크가 지금 이 책은 안 달려 있는데 북마크를 이렇게 달려고 하면은 이거를 책 표지 안쪽에 달아야 되잖아요. 북마크가 있는 책이 있네. 이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북마크가 있습니다. 이 북마크를 달려면 책 표지 바깥에 북마크를 다는 게 아니고 표지 안쪽에다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거즈천 같은 애를 대주기 전에 저 북마크를 대주는데 저 북마크가 이걸 이렇게 밀어 올릴 때 북마크가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에 이런 모양새로 제가 그린 그림대로 M자 탈모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거즈가 M자 탈모가 되었는데 위로를 해줄 말이 있다면 M자 탈모는 없애기 쉽지 않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표지 안쪽으로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또 세파카라고 해줬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it's not that fault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잘못은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예. 수업을 하면 항상 한 3번은 듣는 것 같아요. 세파카브라는 말을 네, 세네파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브가 fault고 세가 it is not fault라고 하는 거. 그런 약간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건데 그 얘기인 즉슨 잘못이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3-4번씩은 꼭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글씨가 원래 제가 쓰던 일기장이나 막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날아가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성의 없이 글씨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글씨가 또 어디에 나오는 글씨냐면 저의 여행 일기에 제가 이런 글씨로 씁니다. 저것은 이제 시간을 약간 시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차에서 빠르게 쓰고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씨가 개발세발 날아가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일부러 글씨를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만년필로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글씨를 여러분의 글씨체 그대로 날려 쓰려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연습장 같은 게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노트나 이런 거, 싼 거, 저렴한 거, 다이소 노트 이런 거를 하나를 정해서 거기를 이제 여러분의 글씨체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글씨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글씨체 그대로 뭔가 이걸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시간을 더 들이지도 않고 글씨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이제 빠르게 적어내려고 하는 경험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만든 노트라니까요. 어제 노트 만들고 열심히 이렇게 3페이지 쓰고 그러고 잤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지금 4번째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씨를 날려 쓰다 보면 만년필이 좋은 만년필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싼 만년필이 좋은 만년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만년필의 기본을 하는 그런 만년필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의 글씨로 날려가면서 빠르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만년필에 피딩이 딸리고 닙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를 갖고 한 땀 한 땀 획을 그을 때랑은 또 다르게 이게 정말이지 아주 그 실용적인 그런 필기구로서 기능을 하는 만년필인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만년필이라는 그런 필기구가 이게 정말 실용적인 필기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탈락하고 라미 2000이 살아남아서 물론 다른 거를 안 써보긴 했어요. 딱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라미 2000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기를 써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종 뭐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습자 일기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노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실 만한 새로운 만년필도 아니고 새로운 잉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쁜 노트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식의 기록도 아니다 보니 그냥 제 멋대로 갈기는 그런 기록이라 이것은 그냥 저 혼자서 하다가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 겸 그리고 또 만약에 새롭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책이 생긴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게 책을 그만큼 만들어내기까지의 또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될 거니까 그때그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또 쓸데없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